고발 전문 유튜버가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덜트 데이케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폭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열돔으로 인한 폭염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도 수요일에는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IC 요원의 멕시코 출신 이민자 총격 사살 사건은 연방 당국이 당초 찾고 있던 용의자가 아닌 닮은 사람을 오인해 사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뉴욕시 소속 배관공이 지난해 무려 2,500시간의 추가 근무를 했다고 신고한 뒤 정규 급여의 3배를 넘어선 추가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시 주택청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민간업체 2곳도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하원이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연방의회는 그동안 서머타임 영구화를 위한 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체들의 조직적인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BS의 심층 보도에 이어 고발 전문 유튜버가 폭로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 셜리가 지난 10일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뉴욕시 10억 달러 대사기극 폭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3분 분량의 영상은 뉴욕 플러싱 지역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의 온상으로 정조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닉 셜리는 한인 데이케어 시설을 방문해 2024년 메디케이드 청구액은 1,290만 달러, 청구 인원은 7,899명으로 나와 있다며 실제 7,899명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업체 측은 회원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청구 금액과 이용자 수를 묻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취재에 협조적이었던 한 한인 데이케어 관계자는 최근 1년 새 회원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며 경쟁 업체들이 회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주며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의 대부분 데이케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업계 전반에 마련한 리베이트 관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사기 정황은 데이케어 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CMS의 메흐멧 오즈 청장과 닉 셜리가 함께 방문한 다운타운 플러싱 지역의 한 아파트에는 의료기기 업체 3곳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장에는 실제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즈 청장은 물건도 없이 한 아파트에서 업체 3곳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유령업체의 신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닉 셜리는 이번 영상 소개글에서 제작진이 플러싱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와 홈케어 프로그램을 추적한 결과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며 납세자의 세금이 한인과 중국계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동시에 일부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열돔으로 인한 폭염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남서부와 중부 태평원지대 그리고 동부 지역까지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일원도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요일은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기온이 전국적으로 평년 정상기온보다 화씨 기준 14도에서 25도 이상 더 높아질 것이란 경보를 발령하고 물을 계속해서 많이 섭취하고 되도록 서늘한 곳을 찾아서 머물며 대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치명적인 고온이 계속되면서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 건강에 큰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열돔 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이 미국 국토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다라면서 평년 여름 낮 기온이 화씨 80도 정도에 불과했던 노스다코타 지역의 밤 기온이 화씨 98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국립기상청이 당초 예보했던 것보다 훨씬 극심합니다. 전국 90여 곳의 폭염 예보의 최고 기온이 오는 15일까지 이전 예보 수준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미 3분의 2가 예상 최고 기온을 초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마이애미, 템파 등과 텍사스주 갤베스턴, 사우스캐롤라인주 찰스턴의 야간 최저기온은 이미 예보됐던 8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요일 뉴욕 일원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8도, 섭씨 37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했습니다. 체감온도는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IC 요원의 멕시코 출신 이민자 총격 사살 사건은 당초 찾고 있던 용의자가 아니라 닮은 사람을 오인해 사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IC가 차량 검문을 하던 중 멕시코 국적의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미국에서 35년을 산 멕시코 이민자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IC가 찾고 있던 원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IC가 추적하던 대상은 멕시코가 아닌 과테말라 국적자 2명으로 체포 대상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차에 탄 걸 보고 요원들이 작전에 착수했던 겁니다. IC 측은 이 남성이 불체자이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요원을 차로 치려고 했기에 정당 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표식도 없는 차량이 추격해오니 피해자가 위협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살인사건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 멕시코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 공격을 문제 삼으면서 해협 일대에 연쇄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란도 바레인, 요르단 등 걸프 각국의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무력 충돌이 계속 격화되면서 휴전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어제 SNS X에 오늘 오후 5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민간 선박과 상선을 공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는 군 통수권자가 이란군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습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선박에 드론을 발사했다며 이란에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폭격으로 이란 남부 최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캐슘섬, 자스크 등지에서 강한 폭발음이 수차례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미군 공격으로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상수도 시설에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전날 오만 쪽 수로를 지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을 타격하고 복수의 화물선을 추가 공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군은 11일 전투기, 드론, 군함 등을 동원해 이란 표적 140개소를 타격한 데 이어 12일에도 2차례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추가 공습을 가하면서 7일 이후 일주일간 이란을 4차례 공격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외교는 끝났다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곧바로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한 보수 성향 매체가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살해 보복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포함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행하는 함샤흐리 신문은 지난 11일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성명과 함께 13명의 외국 정상들의 사진이 담긴 인포그래픽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복수는 우리 민족의 의지이며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 범죄자들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이란의 표적이 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에 실린 인포그래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주요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이들의 얼굴에는 관역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전쟁 기간 유럽 국가들이 자국 영토를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았고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함으로써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공격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총기 권리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제7항소법원은 지난 9일 2대1 의견으로 일리노이주의 공격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총기 규제 전통과 부합하다고 판결해 하급심의 위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22년 독립기념일 하일랜드팍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2023년 입법을 통해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 등의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주 정부는 대량 총격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총기 권리 단체들은 AR-15 등 합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의 총기 규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와 코네티컷주 주민들이 소속 지자체의 반자동 소총 금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는 올 가을 진행될 연방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일리노이주 공격무기 금지법과 전국적인 총기 규제의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속 배관공이 지난해 무려 2,500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고 신고를 하고 정규급여의 3배를 넘은 추가급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시 주택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간업체 2곳도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8일 뉴욕시 주택청에서 배관 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야쿠프 마르코스프스키가 지난해 총 2,558시간의 초과 근무를 신고한 후 33만 2천 달러의 추가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그는 46만 5천 달러의 급여를 받았는데 그의 정규 급여는 11만 8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 근무를 통해 수령한 급여가 정규 급여의 3배를 넘어선 수치인 셈입니다. 마르코프스키는 총 2,558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그 정도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선 365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7시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배관 및 난방 수요 때문에 초과 근무가 이례적으로 많아졌다고 해명했지만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마르코프스키는 뉴욕시 주택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간업체 2곳도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배관재단은 그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면서도 민간 배관업체를 같이 운영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단 사무총장 에이프릴 맥키버는 한 개인이 배관 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민간 사업을 운영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초과 근무를 한 점은 단순한 낭비를 넘어섰다면서 뉴욕시 주택청 운영의 청렴성, 안전, 감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마르코프스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근무와 개인 사업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두 사안 모두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하원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연방의회는 그동안 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었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게시한 본회의 의제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를 찬성 48표, 반대 1표로 통과한 바 있는 이 법안은 서머타임 시간을 1년 내내 적용해 매년 봄과 가을마다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의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간 연방의회에는 서머타임 영구화를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의 지지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머타임 제도에 대한 논쟁도 여전합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등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튼 의원은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면 겨울철 일출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는 애리조나, 하와이 등 기존의 서머타임을 거부해온 주에 대해서는 자체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친트럼프 계열 사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 11일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003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의회 내 대표적인 대이란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그리고 상원 의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 중 한 분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항상 헌신적으로 일했고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 린지 상원 의원이 정말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검시관실에 따르면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혈관 벽 사이로 스며드는 대동맥 박리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 재개발 마지막 단계 2WC 빌딩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9일 맨해튼 처치 스트릿과 폴턴 스트릿 인근에 위치한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선 향후 지어질 2WTC 빌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총 55개 층으로 1226피트 높이로 지어지는 이 빌딩은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공간이 마련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본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완공 예정 시기는 2031년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WTC 건축 기간 동안 3,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올해 9.11 테러 2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WTC 부지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비극적인 사건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뉴욕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0일 맨해튼의 유명 미술관인 구겐하임을 포함해 총 31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즉각적인 소독 작업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2일 레지오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180개 이상의 냉각탑을 검사했고 그 결과 31곳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56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16명이 입원 중이며 31명은 퇴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감염자가 집중된 지역 우편번호는 10028, 10128, 10075 등 3곳입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고열,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동반됩니다. 지난 10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자동갱신 구독 서비스의 해지를 쉽게 만드는 클릭 투 캔슬 규정과 정크피를 제한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입이 쉬웠으면 해지도 쉬워야 한다는 원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자동갱신이나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간단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뒤 결제 단계에서 각종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를 추가하는 정크피 관행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새 규정안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77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